자, 지금부터 백금이 즐거운 역사교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교과서 29페이지, 페르시아가 서아시아를 통일하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 앞부분에 선생님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선생님이 돌아와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이 자가격리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못 보면서 수업을 해서 미안하고요.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꼴이 말이 아니라 상태가 안 좋아서 선생님이 얼굴을 가리고 오늘은 책만 보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도시 국가가 생겼고 그 중에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데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유대 국가들이 생겼고 헤브라이나 뭐 페니키아 같은 나라들이 생겼다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것이요, 기원전 7세기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수한 철제 무기와 전술로서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죠. 그런데 이들은요, 가혹한 통치로 피지배 민족의 반란으로 인해서 결국 60여 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 하나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가혹한 통치와 서아시아 세계를 최초로 통일했다. 왜 그러냐면 요 뒤에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들이 나타나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6세기경부터 기원 후 20세기까지 수세기에 걸쳐 현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왕조에게 주어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4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어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금 통일을 한 나라가 아케메네스의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하나 있어요. 뭐 거기에 키루스 2세라는 사람도 나오지만 이 다리우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다리우스 하면은 여러분 들어는 봤습니까? 그리스 최근에 했던 영화 중에 하나 300의 배경이 됐던 그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는요, 인더스 강에서 이집트 이란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중앙집권 체제라는 것을 만들게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전국을 22개의 주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하고요. 왕에는 왕의 길을 감착을 보내 총독을 감시하는 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보내는데 또 그 관리를 감시하는 사람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기 위해서 왕의 길이라고 하는 도를 놓고요. 그 다음에 화폐, 도량형 등을 통일하여서요, 강력한 중앙집권,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만들게 되죠. 특히 이 페르시아는요, 아시리아와의 구분을 좀 두셔야 되는데요. 실은 아시리아인이나 이 페르시아를 세우는 이 사람들이랑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민족상은 같아요. 근데 피지배 민족을 지배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가혹한 통치였는데요. 아시리아는 가혹한 통치였는데 반해 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세금을 내면, 지역 정복한 지가 세금을 내면요,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 주는 거죠. 아주, 그러다 보니까 지배받는 민족이 아주 뭐 복 만난 거죠. 뭐 세금만 내면요, 한국말 하면 세금만 내면 그냥 안전도 보장해 준다 이거죠, 큰 나라가. 그래서 상당히 오랜 동안 국가가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스 페르시아의 전쟁에 패배한 페르시아는요, 점차 총독들의 반란으로 쇠퇴하다가 기원전 4세기 말에 알렉산드로스,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왕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르티아와 하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라가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박트리아라고요. 파르티아 왕조와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파르티아와 사성왕조 페르시아는요 전부 다 이란계 민족입니다. 이란계 유목민족들이 세웠어요. 이란계. 자, 파르티아는요, 이란계 유목민족이 다시금 그 지역에 나라를 세웠는데, 이들은 결국에 로마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쇠퇴하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동서무역, 동서무역을 이들이 장악을 해서 서양과 동양의 무역을 장악하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요, 없어도 될 애들이 있으다 보니까 상당히 기분 나빴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들과의 다툼에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를 계승하면서 나타난 사산왕조 페르시아.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서 아케메네스 왕조, 사산왕조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따로 부른다는 겁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영토를 사산왕조는 사실상 거의 다 다시 평정을 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요. 페르시아를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고요. 예전처럼 지방의 충돌을 파괴하는 중앙집권 통치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동서무역을 독점하면서 로마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은요, 17세기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이슬람 세력에 인해서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페르시아에서요, 기본적인 역사적 발달 단계를 쌤이 좀 빨랐나요? 5분 만에 거의 끝내나? 6분 만에 거의 끝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메소포타미아가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 도시국가나가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다가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장악을 했었고요. 그러나 그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퇴한 이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등장하면서 특히 이들은 철기 무기와 뛰어난 군사적 전술로 이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되고요. 그러나 결국엔 이들은 가혹한 통치 행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것이 아케메네스의 페르시아, 다리우스 키루스 2세도 있었고, 다리우스 1세 때 최전성기였으며, 바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한, 그리고 왕의 길, 화폐, 도량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시리아하고 비교했을 때 관용 정책을 통해서 이 민족들 피정복민의 협조를 받아서 오랫동안 오다가 알렉산드로스에 인해서 4세기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것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뒤를 이어서 이란계 유목민족, 다 이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란계, 파르티아,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으면 여기서 박트리아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나라 하나 있어요. 박트리아, 그리스인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스인이 세운 나라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상조 페르시아에 인해서 전부 다 페르시아가 계승이 다 되고요.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페르시아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역시나 중앙집권 체제의 통치 체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와 마찬가지로 동서무역을 독점하면서 로마와 경쟁하였죠. 그러다가 7세기경 성장하기 시작한 이슬람 세력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요. 페르시아 제국은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아시리아의 통치는 파리스 방금 얘기했죠? 가혹한 통치냐, 관용 정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서술형 문제 이거 아주 좋은 문제고, 수업 문제도 좋죠.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써보자. 바로 관용 정책, 요거만 잘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쓰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오늘은 심플하게 가는 날입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선생님이요, 수업은 최대한 빨리, 빠른 속도와 딱딱 정해진 것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페르시아. 이 지역의 문화의 특징을 써라. 한 단어를 써라. 그러면 뭐라 쓰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국제적이다. 쓰면 됩니다.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파르티아, 사사왕조 페르시아. 이 두 문제가 동서무역을 점령했다고 그랬죠? 교역을. 서양과 동양이 연결되는 무역을 점하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기 한번 딱 보시면요.
페르시아에서는 공예도 발달하여 사상적 배경 금속 공예의 유품이 유럽 세계 동아시아에도 전파되었다라는 요 대목이 있어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디 가느냐? 밑에 딱 내려보시면요. 페르시아의 주전자와 신라 고문에서 출토된 유리잔 유리병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그러죠. 신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대요. 와, 멀리서도 왔습니다. 지금도 비행기 타면 한참 가야 될 거리를요. 이거 배 타고 6km 걸어왔거든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요거 하나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하면은요, 또 하나 조로아스트교라고 하나 아주 놀라운 종교가 하나 등장합니다. 성과 빛이신 아후르 마즈다. 그 날개가 달리고 새처럼 생긴 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어둠의 신 아리만과 대결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선이 이기면서 뭐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데요. 아케메네스 발음도 힘들어요. 선생님도 항상 이거 하면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때는요. 이것을 널리 전파합니다. 널리 전파. 그러다가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 걸어서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로 삼고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게 되죠. 다시 얘기합니다. 조로아스교는 페르시아, 전 페르시아, 어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는 널리 퍼졌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조로아스교가 국교, 나라의 종교가 되면서 민족 정통성을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조로아스교는 후대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별이 안 쳐지네요. 세계 3대 종교 중 2대 종교 등의 영향을 크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간단 명료하게 끝내는 역사 요 정도로 마치면서 마지막 이분 한번 보도록 하겠죠. 아우르 마즈다. 여기 보죠. 날개, 새, 꼬리 모양 사람이 있는 조로아스의 최고신 아우라 마즈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보는 게 나가면서요.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코로나로 여러분들을 직접 못 뵙고 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고요. 쌤이 빨리 나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